해결 중심 단기 코칭 1장 시작하기.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코칭은 클라이언트의 지각과 행동 모두가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현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사이로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엘리자베스처럼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즉,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일종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속담에도 그렇듯이 실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수용하면 훨씬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내적 변화를 지향하건 외적 변화를 지향하건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함께 코칭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같이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내성적인 경우에도 즉각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때로는 행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통찰력이나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도 분명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일단 책상에 앉으면 일에 몰입하여 동료와의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집중을 잘한다는 것을 코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양방향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의 일부 또는 한 방향만을 수용한다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변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각과 인식의 변화는 감성과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이렇게 양방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면 변화된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전제. 우리가 자동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오랜 훈련과 습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경험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때에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호등의 색깔이 바뀔 거라는 것,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친구의 지지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가정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면서 충격받고 인생이 늘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코칭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이 되는 신념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 상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치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장하거나
감추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물론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평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원리를 길잠이 삼아 행동하곤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코치에게는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코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리, 즉 지침과 전제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반응해야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코칭의 기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코치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고 일하면 클라이언트가 때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배후에 좋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좀 더 쉽게 취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전제는 클라이언트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코칭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제시된 전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신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적용된다고 믿고 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긴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고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한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한다. 클라이언트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이유로 도움을 청하고 코치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갖고 찾아옵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의뢰자로부터 자신이나 코칭에 관해 들은 이야기, 클라이언트가 코칭에 가진 기대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사무실에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고지식한 클라이언트들은 운전해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23번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어떤 코치는 초기 면접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첫 세션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코칭 세션에 왔을 때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코칭 비용, 코치의 이력, 사무실에 찾아오는 방법이 적힌 간단한 안내지를 함께 동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약속 시간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한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의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코치에게 전화해서 약속 시간을 정한 것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에 관해 무언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치에게 전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껴왔던
반복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며 사무실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치에게 전화하기로 한 엘리자베스의 결정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화. 코칭 세션을 처음 시작할 때 몇 분 동안은 클라이언트를 알아가기 위해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클라이언트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곧바로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업에 착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클라이언트에 맞춰 적절히 방법을 조정할 수가 있으며 처음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정보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세션이 끝날 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해 묻는 것은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에 관해 대단히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일을 얼마 동안 해오셨나요? 와, 매우 전문적인 일처럼 들리네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겠네요. 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을 칭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질문함으로써 코치 역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공하고 성취해낸 것을 인정해주는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에 관한 좀 더 큰 그림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치는 지금 하시는 일을 잘 하시나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덧붙일 수 있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경험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사는 당신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직장에서 어떠하고 클라이언트와 가까운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상사의 견해에 관해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코치는 스티브 쉐이저가 하는 것처럼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세션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유용한 여러 종류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신의 일과에 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해주는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불평을 목표 협상으로 전환하기. 클라이언트의 불평에 귀 기울이는 것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달라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클라이언트가 코칭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관한 대화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코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불평이나 문제는 해결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코치. 그렇군요. 직장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만일 코치가 직장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반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무엇에 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수많은 문제 중심 대화를 했을 거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코치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등
문제 중심 대화를 좀 더 하라는 권유로 들을 수도 있고요. 코칭이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라는 제안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치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좀 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문제는 일하러 가는 것도 동료와 마주치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절 괴롭히고 있어요. 코치. 그러면 동료와 잘 지낸 방법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화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어요. 전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거든요. 코치. 물론이죠.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네요. 동료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엘리자베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 꼭 시도해보고 싶어요. 대화가 계속됨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한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알려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클라이언트와 몇 번 대화를 주고받으면 코치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에너지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치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에 관해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면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에 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제안하게 되면 그 결과에 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코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생각을 실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슈퍼비전, 자문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코치들은 자주 정말 실망스러워요. 전 게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열심히 경청했고 그는 분명히 변화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만일 코치가 자신이 만나는 클라이언트 중 게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툴툴댄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불평은 멈추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좋은 의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잘 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은 상세한 로드맵입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전문가는 클라이언트 자신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어디에서 방향을 바꿀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치의 전문성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남자친구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직장 내 여성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엘리자베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면 코치는 즉시 그러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열심히 경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치는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이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정하지 않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 그녀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상세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이 단순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도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아침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일과를 마칠 때 다시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 동료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편안하고 좋은 기분으로 직장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직장 동료와 잘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지금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그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코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동료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중요한 것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녀가 해결책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물어봅니다. 한 예로 다음의 대화를 따라가 봅시다. 코치: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과 동료와 잘 지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엘리자베스: 물론 직장에 계속 다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이번 일이 최고거든요. 지금의 상사는 예전 상사들과 달리 제게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겨요. 그리고 작은 일까지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해요. 도전을 정말 좋아하며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엘리자베스: 정말 그래요. 절 진정으로 믿어주는 상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밀리지 않게 일하고 계속 성과를 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도전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자베스에 관해 아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